나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5년 전 퇴직했다. 잘 나가던 반도체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은퇴한 것이니 직장인으로 이룰 건 다 이뤘다고 해도 되겠지. 그만둘 때 받은 화환 리본엔 앞으로 꽃길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꽃길이면 뭐하나 매일 걸으면 발바닥이 아플 텐데. 그래도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다. 재산은 충분했고 더 큰 욕심도 없었다. 아이 둘은 외국에 나가 살았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 아주 조용히 살고 싶었다. 서울에 살 이유도 없었다. 전라도에서 1년, 경상도에서 1년, 강원도에서 1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 해, 충남의 작은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 아침에는 근처 산을 오르고 점심엔 동네 칼국수를 먹고 오후엔 작은 서점과 카페를 골라 들어간다. 밤에는 텔레비전 뉴스보다 라디오가 더 좋다. 내가 기억하는 옛 목소리들이 좁은 거실을 은은하게 채운다. 가끔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골프도 치러 가고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뭘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며칠씩 도와주러 올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점점 줄었다. 대부분은 집에 있었다. 아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동네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그저 전에 직장 다니다 은퇴한 할아버지 정도로 소개될 뿐이었다.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봐주면 나도 그만큼만 하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달 전이었다. 아내가 교회에서 들었다며 슬쩍 물었다. 여보, 여기 바로 앞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대요. 한번 해볼래요? 돈이 아쉬운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지루하고 일이 있으면 사람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남색 모자와 팔꿈치가 반짝이는 겨울 점퍼를 받았다. 바지가 길었다. 발목에 고무줄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바짓단을 2번 접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어쩐지 내가 나같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이제 와서 나를 바꿀 나이가 아니라 변해가는 나를 그저 받아들일 나이라고 생각했다. 관리실장님이 술술 설명했다. 출입 차량 확인, 택배 분류, 쓰레기장 정리, 야간 순찰, 기본만 잘 해주시면 돼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경비 반장님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김 너머로 웃는 얼굴이 보였다. 처음이시죠? 금방 익숙해져요. 여기 사람들 다들 괜찮아요. 그 말이 은근히 힘이 됐다. 처음 일주일은 모든 게 신기했다. 아침이 그렇게 분주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웠다. 빵집 차가 들어오고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나간다. 어떤 날은 유치원 버스가 경광등처럼 노란 미소를 달고 온다. 나는 상체를 굽혀 인사했다.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경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작은 손들이 허공에서 반짝였다. 점심시간. 도용할 때면 경비초소 앞 화분의 흙을 툭툭 건드렸다. 오래된 흙에서 자꾸 하얀 돌멩이가 나왔다. 나는 그 돌멩이를 한쪽에 모아두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건 왜 모으세요? 나는 말했다. 모아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아주머니가 웃었다. 어디다 쓰시게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어디든요. 아이들은 나를 금방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초코파이를 하나 건넸다. 경비 할아버지, 이건 비밀이에요.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비밀은 원래 달콤한 법이지. 아이가 씩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어르신들도 나를 반겨주셨다. 어디서 오셨소?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물 먹었구먼. 여기선 동네 국물 먹지요. 우리는 소리 없이 웃었다. 아파트라는 작은 도시가 내게도 천천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었다. 유독 까탈스러운 부부가 있었다. 200동 123호였다. 남편은 목소리가 컸다. 아침이면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내리지 않고 지상에 대놓고 사라졌다. 안내를 하면 그는 늘 같은 말로 받아쳤다. 이게 왜 젖었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택배 기사도 젖었고 나도 젖었다. 박스 밑이 눅눅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휴지로 박스를 닦아 건넸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우산을 더 넓게 펼쳐둘게요. 부인은 혀를 찼다. 죄송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떤 날은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쳤다. 부인은 플라스틱과 종이를 한 봉투에 쓸어 담았다. 내가 설명을 드리자 이렇게 말했다. 경비 아저씨,
경비는 경비 일이나 잘하세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오래 남았다. 무례한 말은 오래 남는 법이다. 하지만 그 말에 오래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냥 수고하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가 내 마음을 지켜주었다. 그래도 소소한 사건들은 계속 생겼다. 어떤 날은 주차장에서 차 2대가 좁은 자리를 두고 내가 먼저 라며 다툼을 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분, 제가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뒤로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요. 말끝마다 아주를 붙이니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내 말을 따랐다. 차가 서로의 사이드 미러를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지나가던 중학생이 킥킥 웃었다. 경비 할아버지, 마술사 같아요. 또 다른 날엔 외국인 간병인 아주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관리실 앞에 서 있었다. The Wi-Fi is not working. On the fifth floor, no internet. 나는 오랜만에 입을 풀었다. Let me check. Maybe the router needs to be reset. 주변에서 우아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관리실 전화를 빌려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20분쯤 걸려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아주머니가 연신 Thank you sir 하며 고마워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No problem. 사실 조금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영어가 입에 닿으니 혀도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어떤 밤엔 길 잃은 강아지가 초소 앞을 맴돌았다. 내가 라면 그릇에 물을 담아주고 쌀 한 줌을 씹기 좋게 불려주었다. 강아지는 내 손을 핥았다. 다음 날 초등학생이 뛰어와 외쳤다. 우리 두부 어디 갔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초소 아래를 가리켰다. 작은 상자 안에서 두부가 꼬리를 부지런히 흔들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경비 할아버지, 최고! 나도 꼬리를 흔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 모자를 살짝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가 들썩였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췄다. 사실 전부터 자주 멈추곤 했다. 204동 2대 중 한 대는 문이 삐걱거렸고 다른 한 대는 층과 층 사이에서 멈춰서서 사람을 가둔 적이 있었다. 우리는 관리실 스피커로 몇 번이나 사과 방송을 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불평은 당연했고 불안은 더 당연했다.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다리였다. 다리가 아프면 집 전체가 절뚝거리는 셈이다. 관리사무소는 급히 교체 계약을 추진했다. 얼마 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진하던 것이었다. 업체는 처음 듣는 이름의 무역회사였다. 엘리베이터 본체는 국내 제품인데 제어 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유럽산이라고 소개했다. 계약서도 영어가 반쯤 섞여 있었다. Exchange Rate Adjustment Clause, Authorized Distributor, 낯익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무역업체 대표가 회의에 와서 말했다. 국제 정세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견적 대비 15%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럼 우리만 바보되란 말이오? 누군가 소리쳤다. 그때 204동 1003호 부부가 나섰다. 남편이 허리를 펴고 기침을 2번 했다. 제가 이쪽 일을 좀 압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더 비싸져요. 부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 쪽을 흘겨보았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딴지 걸지들 말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낡은 서류 가방 어디 있지? 아내가 말없이 가방을 건넸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오래전 회의실의 쿰쿰한 냄새가 풍기는 듯했다. 내가 보내온 시간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관리실장님께 슬쩍 말했다. 실장님, 계약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실장님이 놀라며 물었다. 아, 영어가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었다. 예전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쳤다. 영어 문장들이 눈앞에서 숨을 쉬는 듯했다. 나는 줄마다 손가락을 대고 따라 읽었다. 환율 조정 조항은 교묘하게 쓰여 있었다. 유로존 환율의 변동이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호 선의로 협의한다. 협의한다. 일방적인 인상이 아니었다. 협의는 협상이고 협상은 길을 찾는 일이다. 게다가 Authorized Distributor, 공인 총판라고 쓰인 회사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그런 회사, 나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단도체 부품 쪽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분쟁이 있었다. 허위 총판,
허위 총파는 늘 아는 사람인 척, 가장 쉬운 길인 척 다가온다. 나는 내 작은 노란 수첩을 꺼냈다. 예전 동료들의 전화번호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나는 먼저 국내 대기업 엘리베이터 회사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게, 너희 요즘 제어 시스템 뭐 쓰나? 그가 소리내 웃었다. 자네 갑자기 왜? 은퇴했다면서.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내가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거든. 친구는 한참을 웃더니 차분히 알려줬다. 그 회사 총판 아니라는 소문 파다해. OEM 핑계 대고 외국 중개회사 끼워서 가격 부풀리는 곳이야. 환율 핑계는 단골 수법이지. 나는 메모했다. 그럼 대안은? 국내 제조사도 좋은 곳 많아. 그리고 독일 본사에 직접 연락하면 인증 여부 바로 나와. 나는 독일 본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 메일을 보냈다. 귀사의 Authorized Distributor로 한국에 소개된 톰총 트레이딩은 인증된 파트너입니까? 밤이 깊었고 다음날 아침 산책을 나가려는데 답장이 와 있었다. No, 깔끔했다. 그 뒤에 짤막하게 덧붙인 말이 있었다. We have no partner by that name in Korea. Please be careful. 나는 숨을 길게 내뱉었다. 모자챙이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은 숫자의 시간이었다. 무역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국내 제조사의 견적, 독일 부품을 정식으로 들여올 경우의 비용, 환율 변동폭, 공사 기간 동안의 주민 불편 비용까지. 나는 엑셀 대신 종이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듯 정리했다. 환율 탓이라는 말은 언제나 쓰기 쉽고 숨기도 쉬웠다. 하지만 여기엔 숨을 곳이 없어 보였다. 저녁 무렵 관리실에 들렀다. 실장님이 물었다. 어떡하죠? 벌써 일부 주민들이 계약 미룬다고 욕을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의아한 눈을 했다. 경비원님이요? 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웃었다. 네, 할 말은 있는 경비니까요. 설명회 날 주민들이 다시 모였다. 의자마다 사람의 열기가 앉았다. 말소리와 기침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200동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도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요. 사람들 얼굴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아, 그 경비 아저씨?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천천히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모두의 다리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집 안에서도 넘어집니다. 오늘은 숫자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영어 계약서의 중요 문장 하나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한국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설명하듯 다시 풀어 말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외국 본사에서 공식 파트너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면에 짤막한 이메일 답장을 띄웠다. 객석에서 뭐야?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사 대금의 일부는 원화로, 일부는 환율에 연동하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A안입니다. 그리고 대체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여주었다. 이건 국내 제조사 B안입니다. 유지보수 접근성이 좋고 부품 수급이 빠릅니다. 나는 단지의 규모, 사용량, 저녁 시간대 집중 수요 같은 데이터들을 반도체 공정표를 그리듯 설명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수출 계약서, 환율, 하자 보증 같은 것들요. 직함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200동 103호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잠깐, 경비가 뭘 한다고? 그때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경비 아저씨, 예전에 큰 회사 부사장이셨대요. 한 줄기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금세 잦아들었다. 나는 굳이 덧붙이지 않고 자료를 더 보여주었다. 이건 독일 본사와 제가 직접 나눈 이메일입니다.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다. 그럼 그 무역업체는 사기꾼인가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소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식 파트너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과 걱정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3호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부부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잠깐의 침묵이 뭉게구름처럼 흘렀다. 그 사이로 한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 비안으로 갑시다. 깔끔하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몇몇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결론은 따르게 났다. 우리는 비안을 선택했고 관리단은 재협상에 들어갔다. 무역업체 대표는 잠깐 고개를 돌렸을 뿐 더 말이 없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공사팀장은 나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들었다. 부사장님, 아니, 반장님. 둘 다 어색해서 우리는 한 번씩 더 웃었다. 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예전에 공장 라인을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경험을 떠올렸다. 출퇴근 시간대 대기 동선을 그리고 층별로 안내 인원을 배치해 방문객을 우선으로 태웠다. 아침의 우왕좌왕이 조금 덜 우왕좌왕이 되었다. 주민들이 나를 보고 가볍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침내 새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안쪽 조명이 환했다. 거울은 너무 솔직해서 내 얼굴에 주름까지 다 비쳤다. 나는 그 주름들이 다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방송에서 관리실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공사가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박수는 유리문을 통과하고 복도를 지나 사람들의 귀 속에 스며들어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200동 1035 부인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에 망설임이 가득했다. 죄송했어요. 나는 그 표정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람에게서 그런 표정이 나올 때는 말을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부인은 작게 덧붙였다. 경비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서로 조금 덜 모르면 조금 덜 세게 부딪히겠지요. 부인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요. 제가 다음에 택배 오면 먼저 감사합니다 할게요. 나는 크게 웃었다. 그럼 저는 더 먼저 감사합니다 해야겠네요. 그날 저녁 교회 분들이 찹쌀떡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 아파트 영웅이세요. 나는 양손으로 떡을 받았다. 영웅은요, 그냥 이웃이지요. 아내가 내 옆에서 웃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을 한 거지. 일은 계속됐다. 택배는 계속 오고 아이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다. 아침 햇살은 늘 같은 방향에서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되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언제나 크고 늘 빈틈이 있었다. 그 빈틈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어떤 날 초소 앞에서 노란 수첩을 펼쳤다. 숫자들 사이에 적어 두었던 메모를 보았다. 바깥에서 누군가 외쳤다. 경비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악 나와요. 나는 달려왔다. 새 엘리베이터에는 작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어색하게, 그러나 즐겁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은 오르고 내린다. 우리는 오르고 내리며 산다. 문은 열리고 또 닫힌다. 어떤 문은 우리를 좁은 곳으로 이끌고 어떤 문은 넓은 곳으로 데려간다. 그 사이에 서 있는 나는 오늘도 모자챙을 쓸어내렸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누군가는 나를 경비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른다. 다 좋다. 나는 나일 뿐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나는 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다녀오세요. 그 말이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 마음을 열어준다. 나는 그 말이 좋다. 아주 좋다.